네, 전해드린 대로 이 고발 사주 의혹도 시끄럽고 내일은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발표도 있지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지율은 뭐 추세가 중요하다는데 상승세가 뭐 뚜렷합니다. 예. 추석 전 골든 크로스 이제 뭐 추석 다 됐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골든 크로스는 이미 일주일 전에 시작이 됐죠. 네. 일부 계속 나오는 뉴스마다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있고 네. 오늘은 오차범위 막 조사도 지금 몇 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골든 크로스는 지금 원래 추석 전후라고 봤는데 네. 한 추석 2주 전에 와버렸죠. 일찍 와버렸다. 좀 일찍 왔어요. 지지율 상승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야홍, 뭐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이게 좀 통한 겁니까? 그게 이제 20, 30대들이 네. 인터넷에서 놀이 삼아 하던 게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네. 그 된 모양인데 MZ 세대하고 좀 서로 좀 상통하는 게 우선 MZ 세대들이 소신이 뚜렷합니다. 네. 말을 얼머무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의견을 어디서나 당당히 표출하고 뭐 그게 이제 저하고 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네. 그것이 지금 40대로 넘어가고 50대로 넘어가요. 지금 못 넘어간 계층이 60대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TK만 이제 어느 정도 정비되면 네. 경선은 좀 수월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네. 홍 의원 지금 표에는 역선택이 포함돼 있어서 결국은 야권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데요. 내가 오는 게 겁날 거요. 네. 겁나서 일부러 거꾸로 내가 얘기했다. 올라오는 게 겁날 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지사하고 내하고 붙는 여론조사도 내가 이기는 게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네. 거기도 역선택인가요? 선택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고발 사주 의혹 이게 시끄러워서 이것도 좀 경선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입에 담기가 좀 곤혹스러운 게 네. 우리 당내의 경선 후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문제는 당의 문제가 아니고 네. 당의 경선 후보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그걸 갑론을박하기는 곤란하죠. 그럼 당에서는 지금 이걸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당 지도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그 말은 내가 말하기가 곤란하다니까요. 네. 제 생각은 있는데 네. 그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 자기 문제인데 네. 사내답게 지가 해결하고 가야지. 그걸 당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후보가 됐을 때 네. 그때 당이 나서는 겁니다. 네. 후보가 되기 전에는 개인 문제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캠프의 뭐 인사 이게 지금 이제 소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네. 윤석열 캠프에서 퍼뜨린 소문이죠. 그러면 지금 뭐 누가 이 소문을 퍼뜨리는지 짐작이 간다는데 그쪽으로 이제 아니 나는 알고 있어요. 누가 떠들고 다녔는지. 일주일 전부터 내가 이야기 다 들었어요. 네. 예. 그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제 뉴스 제보자 조성은 씨와 이제 그 인사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 네. 내가 불쾌하다는 알기로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네.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캠프 인사는 그 시간에 영등포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이 영수증까지 있어요. 이미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죠? 아니 내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확인해봤죠. 네.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다. 네. 그 시간에 뭐했냐 영등포 어느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우리 캠프까지 물고 들어가겠냐. 네. 그런 짓 하는 게 정치 공작이죠. 헛소문 가지고 버텨려 가지고 네. 그래 하는 게 정치 공작입니다. 그건 좀 안 했으면 해요.
이런 소문이 나는 거는 그쪽에서 좀 다급하다 이렇게 보시나 보죠. 그렇죠. 다급하죠. 골든 크로스가 돼 버렸으니까. 네. 헛된 꿈은 패가 망신한다 이런 글도 쓰셨어요. 아, 네. 그래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게 네. 자기가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런 관련 없는 남을 끌어들이는 거, 네. 그건 패가망신하죠. 그건 패가망신이지. 알겠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비판을 하셔서 만약에 경선 결과 이제 후보가 되시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무슨 역할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부 한 팀이 돼서 다 나가야죠. 그때는. 아니 사실 그걸 자꾸 걱정을 하는데 네.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붙었을 때는 최태민까지도 나오고 BBK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경쟁 후보가 상대방이 이래 싸움을 걸어오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 그거는 말하자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경선 국면이니까 경선 후보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경선 후에 하나가 되는 것은 그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럼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후보가 되더라도 당연히 도우실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뭐 적은이 없는 가정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쪽 후보는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네. 이제 호남의 선택이 누구로 가느냐 그게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오리무중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요즘 경기도 차베스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보면. 그 말은 제 말은 틀린 말 아니죠. 차베스가 무상 포퓰리즘으로 베네수엘라를 망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국가 재정이 국가 빚이 천조 시대입니다. 네. 빚이 천조나 됐다면 네. 또다시 나라 거들내려고 세계 유례 없는 기본 주택, 기본 금융, 뭐 기본 소득 그 터무니없는 말들을 해대니까 네. 저거는 나라를 거들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차베스지. 네. 난 그래 보죠. 근데 유승민 후보는 저희 인터뷰에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되면 후보가 되면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 이런 예상도 하던데 거기엔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차별화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되는 순간 반문재인으로 돌아설 겁니다. 아,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 되면 국민들이 이제 좀 분별하기가 어려워질 수는 있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자신을 하시는 건가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무슨 저하고 인파이트인데 같이 네. 인파이트 경력은 제가 훨씬 위죠. 그리고 네. 포퓰리스트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네. 국가 채무가 천조 시대에는 국민들이나 특히 20, 30대, 40대들이 포퓰리스트 받아주질 않습니다. 네. 요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20, 30대, 40대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네. 그래서 그건 한번 있어 보세요. 내 선거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오늘도 빨간색 넥타이를 이제 안 매시는 겁니까? 홍준표 하면 원래 빨간색 하도 떠올랐었는데. 고집스럽다고 해서 네. 요즘은 좀 푸근한 아버지나 네. 푸근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선거를 하려고 이제 아, 빨간색을 전략적으로 잘 이제 안 색깔을 바꾸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파란색도 우리 당색입니다. 네. 우리 당색이 빨강, 파랑, 흰색입니다. 그러면요. 예. 4년 전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와 지금 국민의힘 홍준표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달라졌죠. 네. 그때는 사실 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되고 네. 당이 괴멸이 됐어요. 네. 보수 진영이 괴멸이 됐어요. 탄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악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그때는 막 내질러야 되고 강성 발언해야 되고 네. 싸움을 걸어야 되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당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네. 민주당보다 지지율도 더 높고 네. 당 조직도 튼튼해졌고 또 젊은 후보가 나와서 얼마나 당이 젊은 그 당 대표가 돼서 역동적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악설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강성 발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부드럽게 국민 상대로 정책만 설명해도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굳이 그래 강하게 네. 그래 할 필요는 없죠. 홍준표 후보가 달라졌다기보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상황이 달라졌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지금 이제 정책 얘기하셨는데 홍 후보의 공약은 일단 쉽습니다.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겠다. 네, 사법고시 부활하겠다. 네. 입시는 정시로만 하겠다.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인지. 그래서 이 심상정 후보가 트럼프 전략이다 뭐 이런 평가도 하던데 이게 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심상정 후보가 뭐라고 했다고? 트럼프 전략이다. 네, 일단 뭐 이렇게 말하고 보는 네 고민을 심상정 하시는데요. 후보는 원래 뱀에 꼬였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뱀에 꼬이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는 내 답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다 된다 말씀이시죠? 검토를 하셔서. 홍준표가 네. 약속하고 못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판에서도 네, 경남지사 할 때도 약속 다 하면 홍준표는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요 좀 보면 모병제 전환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분단 국가에서 뭐 재원도 많이 들 건데 가능한 겁니까? 모병제는 이거는 내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네. 지금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네, 미사일이나 전자무기로 초토화시켜 놓고 네. 그다음에 안정화 부대가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봤잖아요. 네, 산하를 초토화시켜 놓고 그다음 안정화 부대가 들어가는. 네, 옛날처럼 보병들이 서로 머리 맞대고 참호 속에서 총 쏘고하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네,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그럼 전자전에서 제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자전을 그 수행해 나갈 만한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런 인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럼요. 그리고 북한의 특수 8군단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병 특수군 만들어 가지고 전시에 저쪽에 떨어뜨릴 네, 그런 특수군단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대만이 2018년도부터 징병제를 폐지했어요. 네, 모병제를 했고 중국이 2016년도부터 모병제입니다. 네, 그 징병제 아니에요. 네. 유럽 나라도 대부분 그건 모병제지. 외국도 다 하고 있다 징병제. 이미. 미국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젊은이들을 이제 징병의 멍에로부터 풀어줄 때가 됐다. 갑자기 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고 네, 점차적으로 모병제와 그 다음에 징병제를 병행하다가 순차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모병제로 그걸 갖다 넘어가는. 완전 모병제로 넘어가겠다는 그 뜻입니다. 뭐 재원이든 뭐든 다 검토를 재원은 다 검토를 하셨다는 하는 게 거죠. 내 국방세를 신설하자고 했습니다. 네, 군대 이게 하는 대신에 모병제로 하는 대신에 군인들 들어오면 월급을 일반 회사처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국방세를 신설하자. 응? 국방세를 신설해서 20세부터 군대 징병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네, 국방세를 신설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국방세를 말하면 군대가 가는 대신에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은 군에 알겠습니다. 체질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군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만 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만도 이미 네. 2018년도부터 대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중국하고. 그 모병제로 전환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제 예. 쭉 해주셨는데, 자요. 이제 아까 이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60대 TK는 아직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젊은 여성층도 좀 상대적으로 열세고 어떻게 좀 극복하시려고 하시죠? 지금은 많이 돌아왔죠. 네. 아마 추석 지나면 상당수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네, TK 지역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60대 어르신들은 좀 돌아오는 속도가 늦어요. 네. 그리고 20, 30대는 곧 돌아옵니다. 그거는 그냥 가만히 두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야홍 바람이 네. 여성들한테도 지금 불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역에 이래 네. 나가 보면 사진 찍자는 분들이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마초스럽다 이런 비판도 받으시잖아요. 그건 비판이 아니고 아부장적이다. 나쁜 말 아니죠. 네. 마초라는 게 상남자라는 뜻도 돼요. 네. 상남자라는 게 뭡니까? 자기 여자나 자기 가족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상남자라고 합니다. 네. 그게 나는 나쁜 말 아니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워낙 뭐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지만 뭐 대통령으로서 좀 품격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스타일을 노무현 혹시 뭐 바꾸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시고요? 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어디에서 비롯됐나 아마 지난 탄핵 대선 때 네. 우리가 지금 악밖에 안 남았을 때 네. 그때 이제 영향이 좀 클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품격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 에? 그걸 갖다가 이제는 흠집 잡을 거 없으니까 품격을 따진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거는 뭐 지나보면 됐지 지켜보면 달라질 것이고 네. 그거는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이제 윤석열 캠프에는 사실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많아요. 네. 홍준표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아니 현역 의원들한테 왜 인기가 없는 건지도 한번 궁금했고 또 나는- 하나는 의원 어쨌건 도움 없이 또 지지율은 어쨌건 좀 상승세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네. 제가 26년 정치하면서 당내 경선을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국회의원들을 모아가 경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거다. 안 받는 게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네. 국회의원들은 헌법상 국민대표기관이에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입니다. 네. 그만큼 무겁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파에 쫄게 되는 것도 마땅치 않고 네. 국회의원이 어떻게 개파 대리인이 됩니까? 네. 나는 그걸 26년 동안 그건 거부해 본 사람입니다. 한 번도 내 당내 경선할 때 국회의원들 나한테 와라 네. 요청한 일도 없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 데리고 경선을 해본 일이 없어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데리고 떼지어 경선하는 거는 2007년도 이명박 박근혜가 마지막입니다. 네. 시대가 달라졌어요. 현역 의원들한테 인기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 한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에게 홍준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어떤 건지 네. 조금 이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선진국 시대가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안보 모든 분야가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그런 나라로 국정 대개혁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편안하시고 안락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